안녕하세요. DC백 터보 27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연료비를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딱 1시간만 상담하시면 됩니다. 왜 1시간만 상담하면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효과가 있으면 바로 효과가 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영원히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개발하지 못한 기술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회사에서 과연 이론을 파악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외부 업체에서 이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하면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요. 오너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중간에 바리케이트가 너무 많아요. 담당자나 관리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연료절감기 시장은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시각이 99.999%예요. 왜 그럴까? 벼룩과 같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이 왜 빠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도 그렇고 고속버스 회사도 그렇고 일반 차주들도 그렇고 이제까지 연료절감기라고 장착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부작용이 없는 조건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절감기 하면 말도 안 돼, 효과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벼룩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성mon과 정비사, 관리자, CEO 모두 접근을 회피하는 이유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 검토하는 사람이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인가 이거예요. 전혀 몰라.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종이 몇 장에 알아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도 못해요. 두렵죠. 설명 듣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연료비 절약해보고자 도전해보지 않은 업체가 있겠습니까?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연료첨가제 효과 있다고 실험한 업체 있을 것입니다. 연료첨가제는 세탄가를 높여줄 뿐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흡기 및 배기에 와류기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주행에서 부작용 생기는 거 다 경험하고 다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류기 하면 전능아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게.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료 라인에 자석을 붙인다거나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연소율을 높인다 이런 짓거리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또 안 그렇죠. 말만 뻔질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달아놓고 타보면 안 그렇다 이거예요. 효과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씁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안에 세라믹을 집어넣어서 연료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 안 해본 업체 있습니까? 해봐야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속버스 회사 중에 단 한 개의 업체도 연료절감기 장착해서 효과를 경험한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료절감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것 있죠. 운전 습관을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운전자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전은 누가 잘합니까? 승무원이 잘하죠. 그 다음에 정비사죠. 그 다음에 관리자죠. 그 다음에 오너입니다. 자,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승무원이다. 대학생이라 쳐요. 그러면 정비사는 고등학생, 관리자는 중학생, 오너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잘해라 하면 어떻게 잘하냐 이거예요. 반대가 돼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표준화시키는 기술도 근 20년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을 보급했던 것입니다. 초창기 성룡차 차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비 향상 효과를 만들어내고 운전자를 계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분석 장비를 달고 교육을 시켰다 이거예요. 2010년 이후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서울, 대전, 울산, 창원, 경주, 진주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분석 장비를 달고 운전자를 교육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연비 다 올라갔죠. 버스 회사에서 수십 년간 연비 운전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관리를 했지만 못한 부분, 그것은 개념을 정립하고 운전자를 똑똑하게 해줬기 때문에 연비 운전으로 해서 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람은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습관을 고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는 사람 깨우고 누워있는 사람 앉게 만들고 앉은 사람 서게 만들고 선 사람 걷게 만들고 걷는 사람 뛰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운전자들은 싫어합니다. 족쇄를 채우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운전 습관을 교정하는 기술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에 연비 운전한다 하는 것 제가 2010년도에 시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에코드라이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와 뒹굴어 본 경험에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것도 좋지 않다 이거예요. 운전 방법을 가르쳐서 연비를 개선하는 것은 화물차 차주들한테는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 아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월급을 받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하는 기술은 누구나 좋아하는 기술이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기술은 뭐냐 하면 고속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연료비 아껴주고 정비비 아껴주고 매연 적게 놓고 운전자가 편해야 된다. 불만 없어야 된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연료비가 절약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무원들 차가 잘 나간다, 편하다, 주행 질감이 좋다, 운전 피로도가 줄어든다, 소음이 적다, 진동이 적다,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급하는 기술은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보급한 기술, 그 기술은 승용차, 화물차, 시내버스 이 단계를 거치는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고속버스 회사로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 승용차의 차종별로 실험을 하고 끝냅니다. 이 화물차 시장, 이 화물차는 버스에 없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카니아, 볼보, 벤처, 만, 이베코, 현대, 대우 차량들. 차종 많습니다. 경쟁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카니아가 좋다, 볼보가 좋다,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정비비가 많이 든다, 그런 것도 아시죠? 그런데 연비 높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기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은 수입차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고 스카니아, 볼보, 벤처, 만, 이베코, 액션트, 맥센 차량들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실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고속버스 회사에 접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고속버스 회사는 엔진이 많습니까? 화물차에 들어가는 액션트 엔진 똑같죠. 430, 440 뭐 이런 엔진들 아닙니까? 엔진 똑같아 이거예요. 이미 화물차 시장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두면서 검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고속버스 회사는 어떻게 접근되느냐?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버스에서 기름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오너가 연료비 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고유가 시대에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연료비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운영하고 있는 버스 가운데 딱 한 대만 장착하고 딱 1시간에 딱 5명의 승무원이 10분씩 운전하면 됩니다. 그 운전하는 과정을 오너는 동승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를 믿지 말고 차량에 적용했을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승무원 5명이 오너한테 전달하는 그 내용, 출력, 연비, 토크, 진동, 소음 다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면 1시간을 탔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1000년 만년 타도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단 10분만 운전해봐도 알 수 있고 그 10분을 5명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확인하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자신의 회사에 승무원 5명이 확인을 한 것인데 누가 꾸미고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을 달아놓고 타봐라, 한 달 타봐라, 2달 타봐라, 학습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거는 다 개소리예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엔진이 바로 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속주행, 고속주행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진동, 소음 다 줄여야 됩니다. 출력, 토크 올라가야 됩니다. 연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CEO가 승무원에서 나오는 스펙을 듣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차피 자동차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모르지 않습니까? 백날 말을 하면 뭐합니까? 말하고 이해하고 되겠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전 세계 엔지니어가 개발하지 못한 기술인데 이해하겠냐고요. 머리로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딱 1시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투자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치를 딱 해주고 그 설치된 차량, 그 차량을 승무원 5명이 10분씩 교대로 운전하고 그 결과를 오너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감각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문서화시킨다, 만든다 어려워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내용, 승무원이 느끼고 있는 그 감각, 얼굴 표정, 반응 모두를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편해요.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한 대만 실험해보면 그것도 1시간만 실험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회피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주변 머리를 돌지 않고 전곡을 찌르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료 직원들한테 이거 검토해봐, 저거 검토해봐, 이거 맞아, 저거 틀려, 어때? 백날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엔진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연구를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아봐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너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아냐 이거예요. 모른다예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시길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국내 고속버스 회사도 많고 해외 고속버스 회사도 많습니다. 단 한 개 업체에 단 한 대 차량만 실험하면 시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술 도입을 하는 비용은 얼마냐 이거예요.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연료비를 절약하고 싶다. 그런데 투자할 돈은 없다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규모만 크죠. 퇴직금 적립해야 되는데 그 적립금 100% 하는 회사 귀하죠. 그래서 돈이 없다예요. 아까 세상에서 보면 고속버스 회사 50대, 100대, 200대, 300대, 500대, 1000대 하면 돈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별도의 돈을 지불해라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담백하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런 제안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 도입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보급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냐 이거예요. 회사에서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연비가 있을 것이고 또 노선별 연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균값을 딱 정하면 돼요. 그게 기준연비입니다. 그 기준연비 대비해서
절약된 연료비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연료를 구입하는 비용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껴지는 금액으로 상호 분배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됩니다. 정제를 합니다. 그 정제를 하는데 결국은 연료비를 아껴주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 오너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실험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 회사 오너 대한민국에 몇 분 안 되죠? 밑에 직원 시키지 마세요. 검토해봐라 시키지 마세요. 직접 연락하세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1시간 정도의 시간만 내시면 로드맵을 쫙 그려줍니다. 국내 시장만 있겠습니까? 해외 시장도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나갑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벼룩과 같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다 그러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준비된 사람은 도전할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